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입니다. 나라 사정도 미세먼지처럼 아주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것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정신장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대표는 오늘 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법조인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 밑줄 치고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기록하고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입니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면 아무도 법 질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도 없이 여러 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임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여기에 거들었어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대법원장 앞에서 입장을 밝히나? 입장문 내용에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전혀 안 들어있고 오히려 선입관, 편견 등 수사 표면만 가득하다. 이런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이해찬 씨는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임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 아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서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유명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형사 피고인은 이 헌법 27조 3항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인입니다.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 이 이해찬 씨는 그 무죄인에 대해서 왜 반성 안 하느냐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고 지금 수사 첫 단계인데도 반성하라고 미리 판결까지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찬 대법원장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법원장입니까? 그리고 반성하라 안 하라는 어떤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성하느냐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이 양심의 자유의 문제죠.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양심의 자유. 헌법 103조가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103조를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있다. 사법권은 말이죠. 헌법에 보면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고, 법원에 있다고 했지. 사법권이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해찬 씨는 지금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혼자 재판하고 판결 다 한 셈입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어디서 발표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언론 자유를 규정한, 아까 제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게 103조라고 했는데 103조가 아니고 19조군요. 103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입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답니다. 그 다음에 헌법 21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대법원 앞에서 자기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헌법 21조입니다. 그런데 박주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왜 반성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시민이라면 몰라도 집권당이니까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이해찬 씨의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구성하면은 사법방해입니다. 이 사법방해라는 죄가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죄로 칩니다.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건 사법방해입니다. 이 공직자가 사법방해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정리하면은 오늘 이해찬 씨의 이 발언은 헌법을 한 5개 정도 위반했네요. 첫째, 헌법 제7조를 위반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그런데 이해찬 씨는 검찰, 법원의 공무원들을 향해서 내 말을 따르라. 유죄다. 유죄니까 알아서 수사하고 재판하라 하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공무원들을 정권에 대한 봉사자로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죄 추정을 규정한 헌법 27조 사망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 법원만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스로 사법권을 행사하시니까 헌법 제103조 위반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7조, 19조, 21조, 27조, 103조 5개입니다. 헌법 하나 위반하기도 힘드는데 5개를 위반했어요. 5개. 헌법 제10조 위반도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기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이해찬 씨의 거듭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은행, 법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발과 항의가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사법 방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침묵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흔히 법조상무각이라고 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변호사협회는 뭐냐? 국민의 인권을 변호하는 단체입니다. 노골적 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엄하게, 무법하게 집권 세력이 행동한다면 힘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의 거취를 주목합니다.